여러분들이 김정일 치하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 치하에 살도록 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이걸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메가드? 메가드는 자기 혼자 얘기한 게 아니죠. 누가 보낸 사람이죠. 바로 메가드를 보낸 사람이죠. 메가드를 한국 전선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유엔군을 한국 전선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죠.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61년 전으로 시계 반대를 돌리면 1950년 6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당시의 대통령 트루만은 자기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마을에 가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됐어요.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각하, 불행한 이야기가 불행한 보상이 있습니다.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딱 받자마자 30초 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We have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말이냐?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sons of bitches. 여기서 대한민국이 살았어요. 흔히 그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군을 보내야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0년 6월에는 한미 동맹이 없었어요. 그 전에 있던 5만 명의 미군이 1949년 6월 30일에 다 철수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군들은 한국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어떤 조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아주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바로 이 한마디,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 5일 뒤에 육군이 한국 전선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미군이 연인원으로 150만 명이 한국 전선에 참전을 했고 그 150만 명 중에 10%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5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미군이 6.25 때 얼마나 전사했느냐 물어보면은 10,000명 이상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5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고전을 하고 있죠. 5천 명이 죽었습니다. 5천 명. 그 10배가 외국인이, 미국인이 한국에서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15만 명. 와싱턴에 가면은 한국전쟁 기념물이 있습니다. 기념물에 유명한 문장이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첫 문장은 뭐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우리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병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 명 중에 지도를 펴놓고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다. 물론 우리 국군도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한 30만 명이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 3사단 지역에서 발견된 유해로 발견된 20대죠. 20대. 여러분들이 나이 제가 하버드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참전자 이름 참전했다가 죽은 하버드 졸업생들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에 가보니까 하버드 대학 졸업생으로 한국전에서 전사하는 사람들이 17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17명. 낙동강 정선을 끝까지 사수한
장군이 있습니다. 8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 이름 압니까? 모릅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가르칩니까? 8군 사령관, 워커 장군, 워커힐 호텔이 그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워커힐 호텔. 여기서 가까운 워커힐 호텔. 워커 장군은 중국군 내려왔을 때 여기서 교통사고로 전사를 했어요. 그 다음 부임으로 템프리트 8군 사령관의 아들은 조종사로 참전을 해가지고 북한을 폭격을 하다가 격추돼서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미군 장군들의 아들 134명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34명이 죽고 다쳤어요. 미군 장성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참전을 하면은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선을 자원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전사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분들의 흘린 피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기 이전에 개인적 불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대에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학생으로서의 역할, 유권자로서의 역할, 군인으로서의 역할. 대학생이라는 것은 뭐냐?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저는 딱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서 하나는 자유죠. 자유.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 자유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것이냐?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유와 진리가 대학의 가장 숭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학. 이 세종대학보다 더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라는 데가 있습니다. 볼로냐.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볼로냐의 대학이 105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1050년대에. 볼로냐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학문의 자유라는 개념이 대학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는 무슨 학설을 가르쳐도 괜찮다. 이단도 가르쳐도 된다. 그리고 반역도 가르쳐도 된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가르치는 학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예술해야 된다. 이게 대학의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볼로냐 대학 다음에 파리 대학이 만들어지고 옥스포드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에 학문의 자유가 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자유하면은 사람 참 공허하게 될 겁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자유하면은 그것은 실감으로 와요. 탈북자들한테 자유하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유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우리 세대도 자유라고 하면은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데모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 세대는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앞에 일제시대 때 고생했던 기성세대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보았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실감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현재는 공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이 공허하고 그냥 말장난에 그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물, 공기가 아무리 고마워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물에 감사하고 공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이 자유가 한번 없어져 봐야 돼요. 자유가 한번 없어져 봐야 돼요. 이 자유는 뭐냐? 우리가 누리는 자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만끽할 이 자유의 원리는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한 사람이 있죠.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창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를 선물한 위대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된 걸 제가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용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이거 영어 문장을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 뒤에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헌법은 이 조항을 참조로 해가지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인간의 천부적 권한, 이것은 여기 딱 적혀있어요. 생명의 보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행복해져야 될 권한이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해져야 할 권한이 있다. 행복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되는 것이 자유죠. 자유. 그러나 이 자유는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는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얻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귀한 것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집트 사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가 6,000년 역사인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재자를 몰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6,0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가를 세우고 3.1운동도 해보고 4.19를 통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아무리 위대한 분이지만 말년에 실정이 많으니까 몰아내고 그 다음에 1987년 6.29 선언이 나오도록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해서 이집트보다는 우리가 역사는 짧지만은 자유를 쟁취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배입니다. 선배. 벵가지에서는 자유를 부르짖다가 200명이 최근 며칠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냐? 또한 토마스 제퍼슨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즉 민주주의는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No war, no nation state. No revolution, no democracy. 전쟁이 없으면 국민국가가 만들어지지 않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65년 동안에 전쟁도 겪고 혁명도 몇 번 일어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대통령이 암살되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나무를 만들어냈어요. 자유의 나무를 키워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부모세대, 그리고 그 자유가 위협받을 때 피를 흘린 미국 유엔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사의 금자탑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짧은 기간에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든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유를 여러분들은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공짜로 누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짜로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가를 치러야 되죠. 대가를 치는 것의 출발점은 이 자유를 만들어낸 사람들,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바꾼 사람들.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건국을 하고 포국을 하고 근대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는데 희생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 기여를, 희생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는 고마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닌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